그래서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식사들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잘 들려요?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던 아니면 기존에 경험이 있던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초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나갖고 초대를 하는데 초대가 어렵고 초대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는 VIP 고객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소개받는 부분도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은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만이 뭔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은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시대 때도 만나지 못하고 잘 안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잖아요. 지금도 만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를 만나야 전달을 하고 제품이 들어가든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초대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던 누구 소개를 받던 내가 직접 찾아다니던 어떤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제품이 안만 좋아도 물건을 전달하거나 먹게끔 하거나 그 사람 건강을 좋게끔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야든지 아니면 소개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업이 시작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번호 저장 우리 보면은 핸드폰에 번호 저장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많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누구를 전달하려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핸드폰에도 번호 저장은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래서 못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래서 안 하고 이 사람은 전화를 해도 이 혈압에 대해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은 내가 전화했더니 안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제품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사업 얘기해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그거 누가 지금 생각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에서 명단 작성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매듭을 지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은 내가 전달해도 안 먹을 거야.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제품은 네트워크에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는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 전달 사업이기 때문에 번호 저장이 많이 있지만 내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를 부탁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명단 작성이라는 걸 하라고 안내를 하잖아요. 그 명단 작성할 때도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명단 작성 양식에 준해서 거기에 기본 점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점수에 높은 점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전달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평균 점수 데이터가 그 사람이 긍정적이냐, 가까운 데 사냐, 아니면 나랑 자주 연락을 하고 있냐, 아니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면이 있냐, 이런 여러 가지를 점수를 매기게 되면 공동분모가 좋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우리가 데이터에서는 20점이 이제 만점이라고 하고 20점에 가까운 사람을 순차적으로 스폰서랑 상담을 해서 초대를 하든지 가서 만나든지 연결을 해갖고 미팅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참고 명단 작성을 하라고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명단 작성 그게 아니고 만남과 초대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했는데 연락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게끔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내가 그냥 우리가 호라이프고 제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토리 얘기 조금 이따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관심 갖는 부분만 얘기해 갖고 만나기로 하고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수월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하잖아요. 저희들도 저는 네트워크 23년을 했었어도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누군테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뭐 정보를 이렇게 주면은 거절당하는 게 저희들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사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이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에서 알라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절을 많이 당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건강식품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부정을 안 해요.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먹고 있는 것보다 여기는 안전하고 저렴하고 우리 건강도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바꿔 먹으라고 전달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대했는데 거절했으면은 그냥 거절당한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A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러면 예전에 저희 파트너 지금 브론즈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저희들 전단지 에이스그룹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돌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콜드 컨택을 안 해봐 갖고 이제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람 만나서 전달을 삐쭉 내밀기가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갖고는 자기 자식들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하고 3학년짜리인가 어린 초등학생 2명을 엄마가 이거 해러 나갈 건데 밤에 아파트 주변에 돌을 건데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갖고 창피하기도 해서 거절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같이 나가서 셋이 돌아다녔는데 엄마가 이제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전단지를 주고 명함도 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들고 알았다고 본다고 그러고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꾸깃꾸깃해서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단지를 전달한 그 브론즈 되시는 그 사업자분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거를 보는 순간에 자기는 돈 들여서 좋은 정보라고 고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휴지 버리듯이 꾸겨서 버리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식 둘이 보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막 울먹을 정도로 답답하고 막 이렇게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 앞에서 또 그런 모습 보이기도 그래서 직접 가서 그거를 주워다가 잘 펴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엄마 얼굴을 본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부분을 그 엄마 왜 울어? 이제 하나이가 물어봐서 아니야 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랬더니 하나이가 있다가 엄마 그거 버려서 그래? 그 사람이 안 보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이제 마지못해서 응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 그거 갖고 속상해? 뭐 그거 갖고 화를 내? 그거 갖고 왜 울어? 그냥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런즈 되시는 여성 사업자가
아, 그렇지. 내가 좋은 정보를 전달했는데 우리는 정보 전달 사업이고 전달해서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받아들일 게 안 돼 있으면 그럼 거절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는 그게 답답하고 창피하고 이런 생각할 게 없이 그럼 다른 사람을 주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나중에 체험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더군다나 지인들 초대했을 때 거절당하면 막 화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떤 사이인데 막 그러면서 화나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맨 처음엔 그랬었는데 좀 몇 번 이렇게 거절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3년 전에도 이렇게 전달했을 때 거절하면 아 너는 참 불쌍하다. 이런 좋은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거절하는구나. 너는 그러면 아직도 몇 년, 수십 년, 어쩌면 한참 뒤에 이 부분을 깨달을 테니까 굉장히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외래 거꾸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고 거절했다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시면 당당하게 임하시면 더 초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요. 만났는데 막상 전달하려고 만났는데 어색하니까 제대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러잖아요. 전단지 주고도 말 잘못하고 아는 지인한테 가서도 이거를 설명하려고 만나긴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갖고 이렇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잘 못하죠. 근데 그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내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은 인간관계 사업이고 관계 기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좋은 정보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절당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네트워크도 잘 이해를 못하고 막 이런 부분.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막 좋은 사람들 많이 오고 전달도 잘하고 소개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회사도 튼튼하고 그런데 그 저희가 23년 경험을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하다 보면 제품이 굉장히 좋은 회사도 암만 좋으면 뭐예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야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암만 좋아도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전달을 해야 되고 SNS 마케팅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갖고 주변에서 와갖고 나 그거 먹을게 그러고 사달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사람을 만나야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고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자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성공자들은 최고 직급을 가던 중간 직급을 갔어도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나도 만남과 초대해서 누구를 만나고 초대를 하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공자들 뭐냐 하루에도 몇 명씩 꾸준히 만나고 꾸준히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지 한번 그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꺼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A라는 사람한테 초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선뜻 기다렸다가 그래도 갈게 그러는 사람은 거의 드물잖아요. 건강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초대를 꺼리고 내가 말을 잘 못하는 바깥에 나가서 아니 필드에 나가서 누구랑 만나서 아는 지인한테 초대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자신감이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전단지 뿌렸는데 거절당하고 버리고 막 이런 부분을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거절당할까 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인한테 얘기를 할 거나 가족한테 얘기할 때는 부담 줄까 봐 얘기를 잘 못한다고 해요. 왜? 그 사람이 이거를 내가 전달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당신이 진짜 어렵게 사는구나. 뭐 돈이 없어? 뭐 이렇게 무시당할까 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막 불쌍하게 볼까 봐 자신감 없어서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도 있죠. 더군다나 제일 전달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솜씨가 없어서 제품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갖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전달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 거니까 초대가 어려운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에게조차도 힘들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저희 파트너 중에 그 한 분이 1년 내내 제품주에서 제품은 열심히 먹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근데 1년 내내 사무실에 매일같이 와요. 미팅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1년 내내 전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이제 한참 이게 단계가 밑에 수십 단계 밑에라 그분이 열심히는 오시니까 한 번은 기회가 있어서 단둘이 커피 마시면서 우리 사장님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시고 제품도 좋은 거 회사도 좋고 이런 거 다 느끼셨죠?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근데 왜 1년 내내 지켜봤는데 한 분도 소개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말솜씨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겁난대요. 그래서 왜?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사장님, 국내에서는 지인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사장님을 알아봐서 알고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절당할까 봐도 그렇지만 말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 사람을 보면 말이 안 나온대. 생각을 하고 막 연습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사장님 혹시 국내 사람 말고 그러면 얼굴 안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외국에 아는 사람 지인이 있을까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 미국에 지인이 있대요. 자기 친구가 미국에 산대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한테 말솜씨 뭐 이런 거 자세히 잘 모르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메일 보내세요.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메일을 그 친구한테 보내보세요. 그럼 그분이 어디서 뭐해요? 미국에서 샵을 갖고 그때 당시에 허벌 가게를 하고 있어요. 허벌 샵을.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자료를 전달할 테니까 한번 그 사람 경험자니까 이 메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달라고 그래서 메일로 자료를 줘갖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그분이 찾아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친구가 메일을 받아보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이 허벌라이프 샵에서 이 허라이프도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냥 입이 그냥 화끈해져 갖고 왔어요. 얼굴이. 그 기분 좋은 거죠. 한 번 딱 전달했는데 미국에서 그 먼 데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혼자 해갖고 1년 만에 우리 여기 한국 직급으로 따지면 브론즈 정도 직급에 거의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할 마음이 있었어도 뭔가가 말솜씨가 부족해서 부담 줄까봐 거절당할까봐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내가 나를 가둬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찾으니까 안 나왔던 거고, 그래서 스폰서랑 상담을 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누구나 다 똑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런 거를 비교해서 보고 스폰서한테 여쭤보면 우리 사장님들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스폰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돼요.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빨리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하는 거는 제품에 대한 설명하는 거고 허라이프에 대한 설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관심을 알아내는 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뭐가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벌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큰 돈을 벌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 큰 도움을 못 받아갖고 다른 거를 찾고 있는지, 그 사람의 관심도가 뭔지를 먼저 체킹을 해보고 그 관심을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식품을 바꿔 먹으려고 그래. 그럼 그때 본인이 전달하던 전단지를 주던 스폰서랑 같이 가서 전달을 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 관심 있는 부분을 체킹을 하고 전달을 해야 100% 연결이 돼요. 그리고 부담이 아닌 우리는 가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 사업회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제품도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의사 말만 얘기 듣다가 못 먹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러한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품은 여기 호라이프 제품 먹으면 반드시 건강이 좋아지는 그러한 명분과 신뢰와 가치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부업거리를 찾는 사람한테도 이 호라이프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같이 사업했을 때 가치가 뒤에 숨어 있는 그 부분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이지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품 경험 이야기를 꺼내라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토리 전달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식품 먹고 호라이프 먹고 좋아져서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체험 스토리를 전달하면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안 아팠었고 아니면 암이 걸리지 않았었고 여기저기 질병이 없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해요? 내가 체험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체험 사례를 듣고 그 체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우리 사업이라고요. 그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아프고 나서 좋아져서 그래야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관절이 이렇게 뭐 먹었더니 좋아졌대. 뭐 치매가 이렇게 좋아졌대. 이러저러한 체험 사례를 듣고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들은 거를 내가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당신과 비슷한 증세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진 사례를 내가 들었어. 너도 한번 관심 갖고 거기 가서 들어보고 네가 직접 선택해서 먹어봐. 이렇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야.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스토리 전달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체험 스토리만이 아니고 네트워크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미팅 속에서 보면 체험 사례되고 경험 스토리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를 잘 듣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할 때 체험 스토리 전달할 때 성공 스토리 전달할 때 회사 스토리 전달할 때 아니면 그룹 시스템 스토리 전달할 때 그룹장이나 내 스폰서 스토리 전달할 때 써먹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의 시간에 체험 사례나 강의하는 강사나 그 스토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올 때 그때 집중을 안 하고 들으니까 건성 들으니까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든지 딴 거를 하고 있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서 제대로 전달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강의라도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내가 깨달을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거를 갖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노려라.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다른 회사 제품을 열심히 먹고 있고 뭐 한의원 다니고 병원 다니고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막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건강식품 때문에 고민, 건강 때문에 고민, 아니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회사 때문에 고민, 사업하면서 스폰서 파트너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시스템,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룹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불만 토로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타이밍을 노려갖고 노린다는 표현은 여기는 노려라 이렇게 제가 썼는데 그 노려라가 아니라 그 타이밍을 보고 그 사람이 고민 있고 그 사람의 관심도가 뭔지 그때 얘기를 할 때 저희 거를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타네티역에다가 불만 있고 돈이 안 돼서 그만뒀다든지 제품이 허접해서 그만뒀다든지 시스템이 그룹 시스템이 없어서 그만뒀다든지 그룹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품도 잘 안 먹고 사업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호라이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불만 토로하고 그 사람이 답답한 고민 얘기할 때 그 부분만 해결해주는 멘트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 열심히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중간 직급자 이상.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던 타 네트워크 직급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만뒀어.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시스템도 없고요. 그룹장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사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룹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로 그룹장에 대한 칭찬. 그래서 그룹장에 대한 칭찬 스토리를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불만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힘들었던 부분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네?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초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나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빨리 돈도 못 벌고 빨리 직급도 못 가고 했는데 당신같이 경험 있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우리 그립장님 만나거나 우리 시스템에 오거나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폰서와 우리 그립장님이 당신을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래? 그리고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몇 시간 걸려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이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렇다고 그 사람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타이밍을 노려서 그 사람의 고민을 정확하게 들은 년에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홀라이프에서 장황하게 뭐 제품이 어떻고 뭐 보상이 어떻고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만 짤막하게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라고 하잖아요. 말보다 질문으로 초대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또 거꾸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서 1번하고 2번 문양 똑같이 그래서 질문해갖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그 고민 얘기도 나오고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가족 건강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실전에서 다 써먹을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끔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만났어요. 주변에 누굴 만났어요. 그럼 만나갖고 뭐 지금 장마 아닌 장마 태풍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이런 돌아가는 얘기도 하지만 그냥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지인이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네 남편 언제 보니까는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지금도 건강해? 이렇게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셨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빗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반대로 자기 속을 다 얘기해요. 말도 마, 우리 엄마 부모님은 치매 걸려갖고 막 힘들어 죽겠어. 병원 다니라고 힘들고, 우리 남편도 어떻게 힘들고, 우리 애들도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꾸로, 야, 네 남편 건강이 안 좋다며?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빠갖고 뭔 소리야 우리 남편 건강해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속 얘기를 끄집어내는 부분이 그 멘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 사람이 힘든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안 물어봐도 막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잘 됐다 그러고 호라이프 이거 먹으면 돼요. 치매에는 뭐 이거 콜 먹으면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치매 얘기가 나왔다. 부모님 치매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언제 시간 남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마가 치매가 좋아진 사례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나는 잘 설명을 못하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그 설명하는 데 가서 그 강사님이 설명할 거야.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고 부모님 건강을 좋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대를 하는 빌미를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경험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괜찮죠.
그리고 예비사업자 초대 멘트 또 여기다 몇 가지 써놨는데 요즘 부업 찾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자영업이 잘 안 되고 막 부업거리 찾는 사람도 있고 퇴직한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내 아는 지인들 보고 요즘에 부업거리 찾는 사람 있어요? 퇴직한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달라고 멘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즘 건강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줌으로 하는 거라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요. 월요일마다 11시에 오전 11시에 잠깐 들으면 되고요. 그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가족 건강도 많이 도움이 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죠. 본인도 건강도 챙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들으러 다니는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인천센터 사무실에 가는데 거기 가서 들으면 직접 뭐 강사님들이 건강 체험 사례도 얘기하고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시간 되면 같이 가보실까요? 이렇게 초대 멘트를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형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형으로 만나서 얘기하듯이 카페에서 만나던 제품 체험에서 중심에서 만나던 온라인으로 만나던 어떤 형태로 만나던 간에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가족의 빨간 단추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알아내갖고 우리가 정보 전달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 정보 전달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보 전달하고 나서 혼자 있다 보면 아 그래? 그거 얘기가 진짠가? 막 이렇게 판단하고 나도 그러면 그거 먹고 좋아지면 사업도 해볼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놔두고 이틀이고 3일이고 막 놔두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 한 2, 3일 지나면 자신감이 있던 게 점점 더 떨어져서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 판단하게 하지 말게끔 전달했으면 그 다음날 24시간 안에 우리나라는 가까우니까 부산도 뭐 당일날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기 전에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속 조치는 또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장에 와서 들었을 때나 동굴레 미팅에서 들었을 때나 1박 2일 세미나 와서 잠깐 들었을 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후속 질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거를 깨달았어요? 뭐 좋은 거를 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잘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아니오 소리가 안 나오게 내 소리가 나오고 긍정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낀 걸 얘기할 거네요. 이 질문 잘못되면 단답형으로 끝나갖고 또 그 다음 질문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제품 필요한 분 건강 쪽으로 이런 사람들 생각 안 나세요? 한번 생각 나게끔 또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 막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질문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딱딱 끊어지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항상 질문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공감하고 체험 공유하고 자연스러운 초대가 이어지고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공자들이 실전 사례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 후에 성공한 사람 리더들이 스토리 집중 듣고 그래서 스토리 들을 때 집중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몇몇 리더들도 그래요. 그것도 다 강의하는 리더들 또 그다음에 중간 직급자들 이런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강사고 나는 몇 년 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 리더들이 스토리 얘기할 때도 집중 안 듣고요. 그다음에 체험 사례 할 때도 집중 안 듣고 딴 거 해. 자기들이 할 일이 물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다른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그 스토리를 성공 스토리나 체험 스토리나 듣고선 활용할 부분이 미천이 없는 거야.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타그룹 얘기지만 에이스그룹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분 혹시 나는 내가 강의 시간에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딴 거 잠깐 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핸드폰 보거나 딴 거 하거나 막 이러한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초대를 하려면 리스트 써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명단 리스트도 써야 되고 했는데 그 몇 명을 쓰면 좋을까요? 우리 사장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명 정도를 명단 작성을 쭉 해서 써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단 작성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의 명단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한 명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아는 한 명,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객을 소개받았던 그 사람 뒤에는 250명이 조지라드 법칙에 나와요. 그래서 25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초대할 사람 리스트를 써보면 우리가 사장님들이 부모님 상대하거나 자식들 결혼하거나 그러면 명단 쓰라 그러면 그냥 사돈의 팔춘서부터 막 쓰잖아요. 근데 이거 명단 쓰라 그러면 쓸 사람이 없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써보세요. 쓰면 250명 나와요. 그래서 그 250명을 써갖고 그 중에서 하루에 3명 정도씩 부담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만나자고. 커피 한잔 하자고. 아니면 어디로 놀러 오라고. 이런 부분에 내 사무실 인천센터에다가 나 사무실 냈어. 사무실 하나 차렸으니까 놀러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사무실 냈잖아. 근데 그거를 사업자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오픈한 거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다 개개인이 자기 사무실인 거예요. 저는 23년 전에도 그렇게 사업했어요. 평택에 사무실이 공동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 제가 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는 지인들이나 소개받은 사람들인데 제가 사무실 여기 50평짜리 냈는데 이쪽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분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막 해요. 거짓말한 거 아니고 내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줌 초대나 미팅 초대, 체험 초대 이런 부분도 계획하면서 자, 효과적인 멘트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간결하고 명확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관심사, 여태까지도 관심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호기심 유발해야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피해야 할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피해야 될 부분, 과장된 뻥, 뭐 한 달 만에 1억을 벌 수 있어. 이거는 벌 수는 한 달에 1억 들어오는 걸 맞지만 이제 시작한 사람이 1억 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과장된 표정 말고 그냥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열심히 해서 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어. 이런 표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잖아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왜? 실질적으로 플래티늄 되면 한 달에 1억 이상을 버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내가 노력한 1년에 노력했냐, 2년에 노력했냐, 3년 동안 노력했냐 이거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시간 차이는 있을 텐데 그거를 뭐 3개월에 할 수 있어, 뭐 5개월에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는 과장된 거죠. 그다음 압박적인 표현도 하면 안 되고요. 복잡한 용어 쓰면 안 되고요. 지나치게 긴 설명하면 안 되고요. 요거만 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초대 방식을 사용했을 때 성공률이 93%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확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효과적인 초대는 네트워크를 5배나 빠르게 성장시킨대요. 곱하기로 나가니까. 네트워크는 승수의 법칙으로 곱셈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적인 초대를 하시라고 안내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 유지를 잘했을 때 초대 후 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관계 형성을 잘하게 되면 70% 성공을 빨리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꾸준한 반복과 학습과 복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끊임없이 시스템에 와서 들어야 되는 것도 복제 때문에 그렇고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도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내가 아는 거를 왜 자꾸 들으래? 그 얘기가 아니고 사장님은 알아. 사장님은 깨달았어. 사장님은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사장님이 초대한 신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모셔오면 또 똑같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그날까지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초청과 만남의 목적은 건강이든 다이어트든 뭐 이뻐지거든 부업을 하든 전업을 하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올바른 초청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올바른 사업 방법을 사업 안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초대 방법이 있잖아요. 제품을 통해서 제품 얘기만 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나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소개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을 통해서 가족도 들어오시고 요즘에 에이스 그룹은 부부 아니면 모자 관계, 부자 관계 이렇게 많이 사업들 하잖아요. 그래서 에이스 그룹이 가족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부부 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더 나은 수익계 제한하는 거, 파트너로 사업 제한하는 방법, 시간의 자유를 권장하는 방법 이렇게 골고루 이 안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 8가지 정도면 그 사람이 원하는 부분에 멘트에 그 사람이 궁금한 거에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초대할 때 보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초대할 때 예시예요. 이거는 예시지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 할 때 이제 하는 뭐 한 번, 그리고 초대할 때 한 번만 딱 와봐라.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한 번만 내가 이렇게 초대를 하고 강의장애를 모셔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한 번만 초대해갖고 한 번만이라는 말에 그냥 그래 가서 한번 들어봐 줄게. 이렇게 왔어요.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별로 와닿는 게 없대요.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초대를 했더니 네가 한 번만 딱 들어본다 그래 들어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말을 못하게 딱 끊어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만이라는 말은 그래서 금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혹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 있을까봐 높아시면서 말씀드리고 미래가 되는 이렇게 친척이나 혹은 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미래가 되는 보장되는 굉장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번 와서 사업성을 저보다 나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사업성을 와서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그래 내가 한번 가서 검토해 주지 이렇게 와서 검토해 보고 자기가 사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른이나 직장 상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속도 가능한 21세기 최고의 사업이라는데 꼭 오셔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검토 확인 도움 바랍니다. 그러면 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넘잖아요. 그래서 와서 검토해 주려고 찾아옵니다. 그 검토에다가 좋으면 자기가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되게 많죠. 우리 부부간에도 부인이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와서 뜯어 말리다가 자기가 같이 사업해갖고 하는 부부도 있고 부부 자식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가서 검토해보자. 한번 회원 구축금을 해도 구축만 하더라도 노후 대책과 이제 안정적인 추가 수입도 가능하다는데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직장 동료나 선배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초대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들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 강의도 듣고 어제도 본사 가서 제품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다가 막 사업 설명하는 건강 제품 강의도 되고 제품 설명도 되고 막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 유발하느라고 짧게 핵심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다 대고 전화로다가 제품 설명하고 사업 설명하고 막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와서 듣게끔 초대를 해라. 그리고 거짓말이나 술수를 해서 초대하지 마라. 왜? 그 다음에 절대 다음 약속을 못 잡으니까 승질내고 가거든요. 약속 날짜와 시간을 2개 이상 제시하여 상대방이 선택할 내가 원하는 화요일날 와야 돼? 이렇게 해갖고 강제로 화요일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오게끔 하면은 그 사람은 화요일날 약속이 대답을 해놓고 다른 약속이 또 생기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2개 이상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아니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중에 네가 언제 시간 내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은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성공 확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2가지 이상 제시해서 상대방이 뭐든지 상대방이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건강 제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회사 선택도 그렇고 미팅에 오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 받기 전에 고객이 관심을 갖도록 스폰서 프로모션을 충분히 한다. 아직도 보면 많은 리더들이 자기 스폰서 프로모션을 거의 못해요. 그냥 소비자한테 가든 부업자한테 가든 사업 가망자한테 가든 자기 스폰서랑 가면서 가갖고 나를 도와주는 사장님이셔. 그러고 소개를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트워크를 오래 했던 짧게 했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 못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간간히 보게 돼요.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해야 그 고객이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경청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프로모션 잘 못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못하더라고요. 왜?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 못하는데 뭐는 프로모션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리더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내가 스폰서 프로모션에 대해서 스폰서 자랑할 거리를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스폰서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스폰서님 경력, 양력, 스폰서의 장점 이런 거를 쭉 물어봐요. 모르면. 그래서 그거를 적어 그래도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 돼. 고객한테 삐쭉 가갖고 이 A라는 고객한테 옆에 앉아갖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뭐라고 얘기를 해? 개뿔 얘기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100% 진짜 스폰서가 뭐 하느님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스폰서 프로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약속 미리 받고 시간을 2시간 이상 충분히 강의 들으러 올 때는 2시간, 3시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사람 시간을 비우겠고 딱 1시간만 듣고 가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1시간이 되기 전에 시간만 보고 있어요. 언제 1시간 되나요?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사업 가망자야. 이 사람은 사업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초대할 때 한 병만. 근데 건강적으로 제품을 먹거나 건강적으로 안내받을 사람들은 뭐 2명이든 3명이든 여러 명이 와도 되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한 명만 초대를 한다. 근데 라인이 내가 생각했던 라인에 한 명, 또 다른 라인에 한 명, 이렇게 라인이 다르다고 하고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2명도 좋고 3명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한 명만 초대를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스폰서 초대자의 내용을 초대자, 고객이나 소비자 내용을 미리 알려줘갖고 스폰서가 감지해서 이 사람은 뭐 건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 치매 쪽으로 얘기될지 사업적으로 얘기될 부업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스폰서가 정리를 해서 그 사람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내용을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초대할 때 강사 프로모션을 엄청 해야 돼요. 스폰서나 강사 프로모션. 그래야 강의할 때 조용히 잘 들어요. 그런 프로모션을 안 하고 그냥 앉혀놓으면 와갖고 딴짓해요. 그리고 논쟁하지 마라. 논쟁하는 순간에 상대방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충분한 시간 내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를 내서 초대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올바른 초청과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라. 눈높이 대화. 그 사람의 눈높이 대화. 그 사람은 네트워크 전혀도 모르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눈높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 대화를 해야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근데 몇 번만 연습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수준이 대화가 뭐, 우리가 어린이랑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막 뛰어노는 5세, 7세, 뭐 10살 미만이랑 대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또래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그 애들을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뭐 다섯 살이나 10살 미만짜리 얘기하면서 그냥 용어도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강 용어, 유명한 말, 그다음에 교수들이나 쓰는 말 이런 말을 여기다 얘기를 하면 얘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눈높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식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혈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나 그 해본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대화가 전혀가 안 돼요. 거기다 대고 그냥 내통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죠. 그래서 눈높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화할 때도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진심 예의 바른 자세, 이런 부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를 할 때 고객이 대답해요. 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저희 선배들이 예전부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대답할 때 대부분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성공대학에 초대할 때 그냥 한 달 전에 초대했던, 일주일 전에 초대했던 초대 멘트가 금요일 날 내일 꼭 와야 돼? 그리고 그쪽에서 대답을 시원찮게 내일 꼭 와야 돼? 몇 번 얘기하고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 내일 온다 그랬어 라고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요. 내일 온다 그랬어요. 몇 명? 5명. 근데 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일 여기 온다고 대답을 한 거 맞아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옆집 아줌마가 야 나 백화점 가는데 뭐 같이 가자 뭐 해자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떨결에 거길 쫓아가. 한국 사람들이 주로 60% 70%가 그런데요. 왜? 아이형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 사람이 여기 올 이유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기가 선택해서 올 이유.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절대 빵꾸 안 냅니다. 다른 거를 빵꾸 내고 이거를 못죠. 그래서 초대 멘트 때문에 10명을 초대하든 2명을 초대하든 안 되는 이유는 내 나를 위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한 초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배우고 싶고 자기가 여기에 관심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오잖아요. 그래서 초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호일러 법칙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꼭 필요한 거고 모든 유통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요. 이 호일러 법칙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누구나 아무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그냥 실력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친구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인맥 많은 사람 뭐 이런 말 잘하고 잘 파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인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호일러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건성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폰서 프로모션을 못해. 이 호일러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폰서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이 스폰서 보면 여기 보면 A하고 B하고 C하고 있어요. 스폰서가 있고 B 내가 있고 C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이 고객을 B가 내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과 B 나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고 신뢰가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스폰서는 고객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스폰서한테 C에 대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객의 정보를 스폰서한테 이 친구가 지금 건강식품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고 아니면 피부 미용에 관심 있고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이런 정보를 스폰서한테 자세히 얘기해주고 전에는 이거 저기 오기 전에는 뭐 방판을 했든지 네트워크를 했든지 아무것도 안 해봤든지 이런저런 정보를 다 주고 가족 상황까지도 얘기해주면 더 좋죠. 즉 결혼을 했고 애가 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대충 그런 부분까지도 다 얘기해주면 스폰서는 그거를 토대로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다 그랬지 이 사람은 허벌라이프 해봤다 그랬지 이 사람은 뉴스킨 해봤다 그랬지 이런 거를 토대로 말할 때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는 눈높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100% 사인이 나오죠. 100% 공감대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고객한테도 이 고객한테 C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은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만나는 내일 강의장에서 우리 유창준 골드가 트랜스펙터에 대한 강의를 할 거야. 거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은 의사, 한의사들 많은 사람들을 건강 강의로다가 돈도 유료로다 받아가면서 했던 대단한 분이야. 이 사람을 내일 소개해 줄 건데 가갖고 네 가족이나 너에 대한 건강 문제 그분이 직접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서 막 이렇게 유창준 골드님의 프로모션을 하나부터 열까지 있는 그대로 플러스 더 보태서 많이 얘기하고 이 고객이 와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어때요? 그 앞에 가서 존경을 하게 되죠.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그 나보다 나은 사람이 강의를 하면 어때요? 조용히 잘 들어요. 근데 그냥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야. 내일 강의했는데 그냥 가서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고객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강의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갖고 강의 듣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세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스폰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냐, 강사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고객들이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하고 이석도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카톡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기껏 잘 설명까지 다 해놨어. 그리고 초대도 잘 해놓고 프로모션도 잘 해놓고 듣고 있는데 자기는 고개 앉혀놓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많이들 해.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고객을 모셔다 놓고 강의 들으라고 하고 나는 핸드폰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주문하러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요. 이 고객도 보고 있다가 고객은 불안해요. 혼자 덜렁 앉혀다 놓고 뭐 하는 거지? 그럼 나도 나가야 되나? 이거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을 해요. 본인들도 맨 처음에 와갖고 그런 생각 다 했었으면서 꼭 그냥 자기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던 거 그냥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장에 오면 경험이 많고 직급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고 예우를 갖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규들이 보고 그대로 복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깨닫는 게 있고요. 다 알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들었는데 다 알았었는데 새롭게 들리는 게 있고 하루하루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게 자기 발전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맨날 들어도 새로운 느낌이 하나도 없어. 새로운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왜?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 방법, 성공 지혜, 강의할 때 스킬, 어떤 부분, 스토리 할 때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 내가 스포츠 그냥 빨아들여서 내 걸로 못 만드니까 그냥 맨날 똑같은 거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깨달아야 돼. 왜 성공자들도 보면 딴 사람이 강의할 때 집중해서 듣잖아요. 체험사례 할 때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보면서도 흉내를 왜 안 내? 네트워크 마케팅은 흉내내는 사업이에요. 흉내내는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원숭이도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 못한다. 그런 농담까지도 하죠. 보일러 법칙 성공하려면 각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일러 법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A. 스폰서. 스폰서는 항상 복장, 자세, 언어, 태도, 올바른 매너, 솔선수범을 설명 마칠 때까지 당당하고 건방지지 않은 자세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를 소개한 B에 대해서 C도 프로모션을 이 C는 B를 잘 알잖아요. 잘 알지만 여기서 호라이프에서 이분도 열심히 해갖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프로모션 B도 프로모션을 스폰서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C도 고객이 그래 내가 봤을 땐 별 볼 없는 친구였는데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고객에게 A에 대한 프로모션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모션,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 강사에 대한 프로모션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C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해 줘야 되고요. 미팅 전에 와갖고도 소개해 주면서 전달하고 소개할 때도 스폰서님이나 아니면 강사님이나 누구를 소개를 할 때는 이 강사님을 먼저 소개를 하세요. 이 대단하신 강사님이고 대단한 우리 스폰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C는 고객은 호라이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아. 이분이요 바깥에서요 무슨 회장이고요 바깥에서 뭐예요. 그게 호라이프에서 뭐가 중요한데 호라이프에 중요한 건 누구야? 강사고 스폰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요? 호라이프 성공자가 대단한 거죠. 바깥의 성공자도 대단하지만 호라이프에 와갖고 들으러 온 사람은 호라이프의 프로모션에 그 스폰서와 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그렇게 그냥 이런 뭐 무슨 단체의 회장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맨날 고객이 스폰서나 강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자체도 잘 안 돼요. 우습게 보는데 무슨 대화가 진지하게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이 호일러 법칙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껏 열심히 초대해놓고 놓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초대는 초대의 성공을 좌우하는 당신의 지식이나 언변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태도나 신념 그리고 당신의 열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 올바른 도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밑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는 거고 건강하고 싶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가치 전달을 할 그래서 함께 같이 전달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 추가 수입 올리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초대를 하다 보면 사장님들 어느 순간에 1년 있다, 2년 있다 골드라는 직급을 갖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굉장한 소득자가 됩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 들어오신 모든 사장님들 다 골드 플래티넘 다 가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